고요함은 칼날 같았다. 한유진은 무거운 비단 이불의 감촉과 함께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랐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고 지독한 숙취처럼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여기가 어디인지,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생각의 조각들은 물에 젖은 솜처럼 흩어지기만 했다. 희미한 샴페인 향과 값비싼 꽃향기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고 그것은 분명 어젯밤의 흔적이었다. 결혼식. 강민호와의 결혼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천장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꺼진 채로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호화로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본능처럼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몸은 약에 취한 듯 나른했고 평소의 예리한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 익숙한 남편의 천 대신 옆자리에서는 서늘한 공기만이 느껴졌다. 유진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흐릿했던 세상은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남편 강민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와 짧게 깎은 머리는 결코 민호의 것이 아니었다.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혼란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민호는 어디에 있는가? 남자가 뒤척이며 몸을 돌렸다. 새벽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비췄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히 담은 입술 깊고 차가운 눈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태연했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마른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약의 기운이 아직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유진을 향했다. 그 눈에는 놀람이나 당황 대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냉정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잘 다져진 상체가 드러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 옆에 놓인 셔츠를 집어들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고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절제되어 있었다. 일어났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예상보다 조금 늦었지만 상관없어. 그는 유진의 공포를 읽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셔츠의 단추를 채우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창문문 그리고 침대 위의 유진을 차례로 훑었다. 마치 전장을 살피는 지휘관 같았다. 유진은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 누구야? 유진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쉰 목소리가 그녀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여긴 내 방이야. 내 남편은 어디 있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려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댔다. 비단 시트가 그녀의 맨살에 차갑게 와닿았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심장을 조였다.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요란하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한유진 씨, 당신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함정의 한가운데에 있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이 주인공이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고 유진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잘라내는 것 같았다. 함정이라니, 누가 왜? 남자는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재킷을 주워 입었다. 그의 이름은 권지훈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연극의 또 다른 배우였지만 유진이 아는 역할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띠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기억해둬. 지금부터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야. 당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거짓일 테고.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기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당신의 명예, 당신의 회사,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다. 그의 말은 예언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렸다. 그들이 누구란 말인가? 강민호, 아니면 그의 아버지 TK그룹의 강대석 회장. 결혼은 분명 양사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었다. 유진셀의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과 TK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의 결합.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 남자의 말대로라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뜻이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뛰어난 화학자였고 냉철한 사업가였다. 언제나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당신은 대체 누구인데 이걸 나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녀는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권지우는 커튼을 닫고 다시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당신의 적의 적이야. 그것만 알아둬. 그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듯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곧 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5분 안에 이 방에서 나가.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 특히 당신의 남편이라는 작자는 더더욱.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흥분한 목소리들이었다.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는 문고리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말했다. 살아남고 싶다면 정신 차려. 한유진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유진은 망연자실하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남자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함정 거짓 파괴. 복도 너머의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을 추슬렀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퍼지며 몽롱했던 정신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낯선 남자 약에 취한 자신, 그리고 곧 들이닥칠 사람들. 이것은 명백한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한 무대였다. 남자의 경고대로라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강 회장 부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유진셀의 기술을 노리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는 말인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미끼로 사용해서 분노가 차갑게 피어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강대석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뒤로는 아들 강민호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호텔 보안 요원과 몇몇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장면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강 회장은 마치 방금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처럼 포효했다.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었다. 그는 유진과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번갈아 보며 경악과 배신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
강민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입을 벌리고 상처받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비겁함만이 가득했다. 유진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밤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유진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을까.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이 완벽한 각본을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몸에 단단히 감쌌다. 지금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텅 빈 침대 옆자리는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더 좋은 도구가 될 터였다. 남자는 이미 사라졌고 방 안에는 약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 회장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진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우리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다니 당장 이 결혼은 무효야.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수치심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절망이 이 연극의 활용점정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다. 강민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왔다. 정말 실망이야, 유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인 양 행동했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탐욕과 기만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권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살아남고 싶다면 정신 차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그래,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되갚아 주어야 했다. 이 모든 굴욕과 배신을. 그들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자신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충격과 공포로 가득했던 유진의 눈동자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동요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강 회장과 민호를 향했다. 그 시선에 담긴 깊이를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강 회장은 유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돌아섰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이제 유진세를 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그의 등 뒤에서 무너진 신부의 눈이 얼마나 무섭게 빛나고 있는지를. 그 순간 한유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맹세한 심판자가 되었다. 이 지옥 같은 밤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새벽의 여명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폭풍은 시작되었다. 한유진이 호텔 스위트룸을 나서는 순간 복도는 지옥으로 변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청이 터질 듯한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모든 렌즈가 그녀를 향해 있었고 모든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한유진 씨, 결혼 첫날 밤 외도 사실입니까?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TK그룹에 대한 배신입니까? 질문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저 그녀의 무너지는 표정을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호텔 보안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간신히 걸음을 옮겼지만 사방에서 뻗어나오는 마이크와 카메라에 길이 막혔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대석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기자들을 부른 것도 그들의 질문 내용을 조율한 것도 모두 그의 작품일 터였다. 그녀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꼿꼿이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시선,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녀가 겨우차에 올라타자마자 세상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였다. 스마트폰 화면은 온통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재벌가 며느리 신혼 첫날 밤 충격적인 외도. 유진셀 상속녀 한유진의 추악한 이면. TK그룹 희대의 사기 결혼의 분노.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1분 단위로 쏟아져 나왔다. 기사 내용은 사실 확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기사들은 익명의 제보자 호텔 관계자의 증언 등을 인용하며 그녀가 오랫동안 문란한 사생활을 즐겨왔다고 매도했다.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가 가십의 소재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에 대한 인신공격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었다. 강대석 회장은 여론이라는 칼을 이용해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동시에 그는 유진셀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유진셀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였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다. 회사의 상속녀이자 핵심 연구원인 한유진의 도덕성 문제는 곧 회사의 신뢰도 문제로 직결되었다. CEO 리스크라는 이름 아래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과와 회사의 미래 가치가 단 몇 시간 만에 재가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유진은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강 회장의 다음 수는 예상대로였다. 오전 10시 T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대석 회장은 아들 강민호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그는 유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활한 방식을 택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 저희를 믿고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아비로서 제 아들이 받은 상처를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슬픔을 딛고 그룹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들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진셀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사의 발전을 위해 맺었던 약속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이 섰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저희 TK그룹은 더 이상의 시장 혼란을 막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진셀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회견장은 술렁였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유진셀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는 양사의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상 공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이었다. 그는 파렴치한 약탈자의 행동을 책임과 보호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신부의 자리를 빼앗고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제 그녀의 회사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의연하게 연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사회의 긴급 소집 연락도, 동료들의 걱정 어린 연락도, 친구들의 위로도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거대한 함정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할 시간. 그녀는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약 기운을 씻어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데웠지만 마음속의 한계는 가시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자신에 대한 기사들, TK그룹의 기자회견 영상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주주 게시판의 동요까지.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분석가의 입장에서 강 회장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단 하룻밤 만에 유진을 고립시켰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경영진에게도 골칫덩거리가 되었다. 주주들은 그녀를 원망할 것이고 이사회는 TK그룹의 제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그녀를 경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 분명했다. 아무도 진실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완벽한 사면촉에 빠졌다. 그녀는 문득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나는 당신의 적의 적이야. 그가 남긴 말의 의미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 역시 강대석 회장에게 원한이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가 나타나서 경고를 해준 것은 그녀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강 회장을 무너뜨리는데 그녀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의도이든 지금으로서는 그가 유일한 변수였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그가 남긴 것은 경고뿐 어떠한 단서도 없었다. 결국 이 싸움은 그녀 혼자 시작해야 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유진세를 일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까? 아니, 아버지였다면 애초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때였다.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알림이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주소였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적의 심장을 찌르려면 먼저 그의 손발을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소와 시간단 2가지 정보만 적혀 있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권지훈이 보낸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초대장이자 시험이었다. 그가 지정한 장소에 나갈 것인가? 미지의 임무를 믿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세상이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린 지금 적의 적은 유일한 동맹일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대담해질 수 있는 법이다. 유진은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는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투지로 가득 찼다. 강대석 회장은 그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지 못했다. 그녀의 두뇌, 그리고 복수심.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옷을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진셀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복수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은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폭풍의 눈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을 보게 되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약속된 시간은 해가 저문 뒤였다. 한유진은 서울의 밤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표적이 되는 화려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익명의 그림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메일에 적힌 주소는 낡은 공업지대에 위치한 폐인쇄소였다. 도시의 화려함이 끝나는 경계 잊혀진 건물들이 회색빛으로 늘어선 곳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약속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는 아군인지 아니면 더 교활한 적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현재의 지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 녹슨 철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안으로 열렸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잉크와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소리 없이 닫혔고 등 뒤에서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잠시 멈춰 서서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조여졌다. 이쪽이야.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권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자 인쇄소 안쪽 작은 사무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실은 낡고 허름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권지훈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이 차가웠다. 앉아. 그가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유진은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그의 앞에 앉았다.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왜 나를 끌어들인 거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강대석 회장의 프로필과 함께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과 사건들이 복잡한 관계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국가정보원 소속이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강대석은 내 오랜 목표물이야. 15년 전부터 그를 추적해왔어. 15년이라는 말에 유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개인적인 원한인가?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우리 아버지는 강대석의 동업자였어. 작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지. 그는 먼 과거를 회상하듯 잠시 창밖을 보았다. 강대석은 아버지의 기술을 빼앗고 회사를 부도 처리했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야 그의 눈빛에 서려 있던 차가움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이자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의 집념이었다. 법은 그를 심판하지 못했어.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증거를 묻어버렸지.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 사건도 마찬가지야. 강대석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바이오 기술 때문이야. 그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유진셀에서 기밀로 분류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였다. TK그룹의 제약 부문이 몇 년째 개발에 실패하고 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강 회장은 당신의 기술이 필요했어.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거지. 그리고 당신의 명예를 더럽혀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회사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던 거고. 그의 설명은 유진이 막연하게 추측했던 것들을 명확한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당신은 왜 나를 도운 거지? 내가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도 있었잖아.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강대석은 교활한 늙은 뱀이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번엔 그가 너무 서둘렀어. 당신이라는 너무 큰 미끼를 삼키려다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의 눈이 번뜩였다. 당신은 그의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동시에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당신은 그의 내부를 알고 있고 그의 목표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그는 유진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지. 당신의 복수극에 장기말로 쓰이라는 건가. 유진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녀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조종당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장기말이 아니야. 파트너가 되자는 거다. 그의 제안은 단호했다. 나는 강대석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의 약점들을 쥐고 있어. 외부에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지. 당신은 그의 목표, 즉 당신의 기술을 이용해 그를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어. 내부에서 그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에 걸린 낡은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승산이 있었다.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회사를 되찾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강대석과 강민호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목표는 명확했다. 좋아, 파트너가 되지. 유진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건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맹일 뿐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야.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든 결정은 합의해 내린다. 그리고 복수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 관계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우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보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역시 사람을 제대로 봤다. 한유진은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여자였다. 좋아, 조건은 받아들이지. 그는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그렇게 위험하고도 필연적인 동맹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유진이 물었다. 동맹은 맺어졌고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다. 지우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두드렸다. 첫 번째 목표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사용된 약물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야. 그 약은 강대석의 비밀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성분을 분석하면
그들의 뒤를 캘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다. 그는 유진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보안 연구소의 위치와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하지만 접근은 쉽지 않을 거야. 유진은 USB를 받아들었다. 성분 분석은 내 전문 분야야. 샘플만 있으면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샘플은 이미 확보해뒀어. 지훈이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내가 당신의 혈액을 조금 채취해뒀거든. 그의 치밀함에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갔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남자였다.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한유진 씨. 지훈이 말했다. 세상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지만 이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한 팀이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맺어진 동맹의 선언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분노이자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왔다. 권지훈이 마련한 은신처는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숨겨진 최첨단 연구실이었다. 겉보기에는 낡은 창고였지만 3중 보안문을 통과하자 나타난 공간은 유진셀의 연구실 못지않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존 소독기의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벽면을 가득 채운 기기들은 조용한 구동음을 내며 작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그들만의 요새였다. 한유진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과학자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복수심으로만 불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냉철한 지성과 예리한 분석력이 채웠다. 그녀는 익숙하게 흰 가운을 걸치고 라텍스 장갑을 꼈다. 권지훈이 건넨 그녀, 자신의 혈액이 담긴 작은 바이아를 손에 쥐자 기묘한 감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것은 자신을 공격한 무기이자 이제는 방역의 실마리가 될 열쇠였다. 필요한 건 전부 갖춰져 있을 거야.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 권지훈은 연구실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유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분석은 그녀의 몫이었고 정보 수집은 그의 몫이었다. 각자의 전쟁터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먼저 혈액 샘플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혈장을 분리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수천 번의 실험으로 다져진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분리된 혈장에서 미지의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화학식과 분자 구조도로 가득 찼다. 이 미지의 적을 해부하기 위한 준비였다. 한편 권지훈은 TK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향한 조용한 침투를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검은 화면에 녹색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일반적인 해킹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 과거 국정원 시절 심어두었던 여러 개의 백도어와 잠들어 있던 휴면 계정들을 이용해 그는 유령처럼 TK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었다. 유진은 추출된 극소량의 화합물을 질량 분석기에 넣었다. 기기가 작동하며 미세한 분자들의 질량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복잡한 스펙트럼 그래프가 그려졌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프의 패턴은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약물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었다. 강대석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독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화합물의 구성 성분을 분리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이 약물은 단일 화합물이 아니라
여러 물질이 정교하게 결합된 복합체였다. 특정 수용체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의식을 빼앗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완벽한 범죄를 위한 완벽한 도구였다. 같은 시간 권지우는 TK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TK바이오의 서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연구개발비와는 별도로 막대한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한 연구시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유진이 찾고 있는 비밀 연구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진은 분리된 구성 성분들의 분자 구조를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익숙한 분자 배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학회에서 발표되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폐기된 신경안정제 기술이었다. 누군가가 그 폐기된 기술을 가져다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그 기술의 원천 개발자를 기억해냈다. 천재 화학자였지만 윤리 문제로 학계에서 퇴출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대석은 그 화학자를 비밀리에 영입하여 이 약물을 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첫 번째 실험 대상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약물의 배후에는 단순한 기업 인수 이상의 더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찾았어. 권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연구 파일이었다. 파일에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연구에 사용된 각종 화학 전구체 구매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그 목록을 유진에게 전송했다. 유진은 자신의 분석 결과와 그 목록을 대조했다. 빙고! 유진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권지훈이 찾아낸 구매 목록 속 화학물질들은 그녀가 분석한 미지의 약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들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TK바이오의 비자금 유령회사 존재하지 않는 연구시설, 그리고 프로젝트 키메라. 그들은 드디어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지도를 손에 넣은 것이다. 유진은 분석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약물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물의 투여량을 늘렸을 때의 효과를 예측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일정량 이상 투여될 경우 이 약물은 단순한 의식 불명 상태를 넘어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 독소로 작용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인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파괴할 수 있는 끔찍한 무기였다. 강대석은 대체 이런 것을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일까? 그의 야망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사업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윤리도 법도 인간성도 상실한 괴물을 상대하고 있었다. 권지훈 씨. 유진이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에요. 이건 무기예요. 그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의 모니터에 띄웠다. 권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강대석을 추적해왔지만 그가 이 정도로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것은 기업 범죄를 넘어선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연구실 안에는 기계들의 조용한 구동음만이 울렸다. 그들은 이제 막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대석 회장의 탐욕 아래 얼마나 더 많은 추악한 비밀들이 묻혀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강대석을 멈춰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진은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된 약물의 분자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다. 권지우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밀 연구시설이 위치한 위성 지도를 화면에 띄웠다. 하나의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독의 정체가, 다른 화면에는 그 독이 만들어진 소굴의 위치가 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다음 목적지는 정해졌다. 그곳은 모든 비밀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을 끝낼 장소가 될 것이다. 비밀 연구소의 위치를 파악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곳은 적의 심장부이자 온갖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소굴이었다. 한유진과 권지우는 다음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이 약물 성분에서 발견한 서명의 주인, 즉 폐기된 신경안정제 기술의 원천 개발자였다. 유진은 자신의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그 화학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의 이름은 서민준. 한때 학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천재였지만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연구에 손을 대면서 학회에서 영구 제명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며 그의 연구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분석했다. 그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그가 만든 약물의 약점을 찾을 수 있었다. 동시에 권지우는 서민준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서민준의 과거를 캤다. 서민준은 학계에서 퇴출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금융기록, 출입국 기록, 통신 기록까지 모두 몇 년 전 특정 시점에서 완벽하게 끊겨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권지우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서민준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 TK그룹의 한 유령 회사가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대석은 서민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자신의 개로 만든 것이었다. 서민준은 지금쯤 프로젝트 키메라의 비밀 연구소에서 끔찍한 무기를 만들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던 권지우는 의외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서민준이 학계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에게는 아주 절친한 동료 연구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진태 박사. 그는 TK바이오가 설립되기 전 업계에서 가장 유망했던 바이오 벤처 진바이오텍의 대표이자 수석 연구원이었다. 권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진바이오텍.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10여 년 전 혁신적인 신약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회사. 그는 곧바로 진바이오텍과 김진태 박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찾아냈다. 유망 바이오 벤처 진바이오텍 의문의 화재로 전속 대표 김진태 박사 사망. 사건은 단순 화재로 인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권지우는 그 사건 보고서에서 수많은 의문점을 발견했다. 부실한 현장 감식 성급한 결론,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이 얼마 뒤 TK그룹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은 사고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자, 증거, 인멸이었다. 유진 씨, 이것 좀 봐줘. 권지우는 유진에게 김진태 박사의 자료를 넘겼다. 유진은 김진태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무언가 떠오르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김진태 박사가 생전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움직였고 수십 편의 논문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김진태 박사가 학회에 발표하지 않고 특허 등록만 해두었던 미공개 연구 자료였다.
연구 주제는 선택적 신경 전달 물질, 제어 화합물. 유진은 숨을 죽이고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개발하던 기술의 초기 모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아니,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진보되어 있었다. 김진태 박사는 이미 10년 전에 그녀가 지금 도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경제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약물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진태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민준이 비윤리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그 끔찍한 신경 독소였던 것이다. 모든 기술의 시작점은 바로 김진태 박사였다. 세상에. 유진은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강대석은 단순히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술의 주인을 죽이고 그 모든 성과를 빼앗았다. 진바이오텍의 화제는 사고가 아니었다. 김진태 박사를 제거하고 그의 연구 자료를 독차지하기 위한 강대석의 살인극이었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연쇄 살인마를 상대하고 있었다. 유진이 겪었던 일은 강대석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었다. 이미 10년 전에 시작된 거대한 악행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서민주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강대석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확실해졌어. 권지훈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대석은 살인자야. 그리고 우리는 그 살인자의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김진태 박사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유진과 지훈은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경고도 없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권지훈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트럭을 피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경고야. 권지훈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걸 강대석이 눈치챈 거야.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날카롭게 살폈다.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이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에 외부 침입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었다. 다행히 권지훈이 구축한 방화벽이 해킹을 막아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적은 이제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공을 시작했다. 유진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성공과 부를 안겨주었던 이 도시는 이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정글이 되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더욱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진태 박사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의 기술을 악용하는 강대석의 만행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우리가 더 위험해질수록 우리가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위험은 그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결코 꺾이지 않는 투지를 보았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야. 권지훈이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우리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먼저 제거될 거다.
그의 말은 비장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유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존을 건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김진태 박사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죽은 자의 의지를 짊어지고 싸워야 했다. 강대석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촘촘했다. 권지우는 10년 전 김진태 박사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서장 현재는 TK그룹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최만식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권지훈 역시 법 바깥의 방식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풀었다. 최만식은 조심스러운 인물이었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이다. 그의 약점은 돈과 여자였다. 권지훈은 최만식이 내연녀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거액의 현금을 어딘가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유령 회사를 거쳤지만 권지훈의 집요함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돈의 흐름은 TK그룹의 한 자회사에서 시작된 비자금 계좌로 이어졌다. 하지만 권지훈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뇌물 수수 내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석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최만식은 그저 작은 가지에 불과했다. 그 계좌는 최만식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언론사 사주, 심지어 정계의 실세들에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 권지훈은 경악했다. 강대석은 돈으로 사법부와 언론 정계까지 모두 매수하여 자신을 위한 철옹성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들은 강대석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과 권력을 제공받았다. 김진태 박사의 죽음이 단순 사고로 묻힐 수 있었던 것도, 유진의 스캔들이 일사불란하게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거대한 카르텔 덕분이었다. 이래서야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한편 한유진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시에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야 했다. TK그룹이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훔쳐갔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언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했을까?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유진셀의 신입연구원이었지만 실력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재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유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유진은 언론의 눈을 피해 늦은 밤 수연과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접선했다. 수연은 한눈에 봐도 초췌해진 유진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유진의 결백을 믿고 있었다. 팀장님,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수연 씨, 나 좀 도와줘야겠어. 이건 부탁이 아니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수연 씨밖에 없어. 유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자신의 가설을 설명했다. 누군가 내부에서 서버에 접근해 연구 데이터를 빼돌렸을 것이라는 것.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유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서려 있었다. 유진은 그녀에게 자신의 집무실 컴퓨터에 있는 특정 로그 파일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몇 달 전 TK그룹과의 합병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점을 중심으로 그녀는 수연에게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며칠 뒤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는 유진의 예상대로였다. 아니,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수연은 서버로그 기록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백도어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로 위장하여 설치되었고 특정 시간마다 활성화되어
연구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다. 첫 전송 기록은 무려 6개월 전이었다. 강대석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유진의 모든 것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과 스캔들은 그저 도둑질한 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쇼에 불과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탈취해야 할 목표물에 불과했다. 수연은 데이터가 전송된 외부 서버의 IP 주소도 확보했다. 물론 그 서버는 여러 나라를 거치며 IP를 세탁하는 가상 서버였지만 권지훈에게는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유진은 수연에게 모든 자료를 파기하고 절대 내색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유진과 지훈은 다시 비밀 연구실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권지훈은 강대석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펼쳐 보였다. 법과 정의가 어떻게 돈과 권력 아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증거였다. 유진은 이수연이 보내온 데이터 유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그의 앞에 내놓았다. 강대석의 범죄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며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이제 강대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과 방패를 모두 손에 쥔 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강대석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갈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증거를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함정. 그녀의 말대로였다.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강대석의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모든 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공격할 것이 뻔했다. 그들은 진실을 손에 쥔 채 거짓의 성벽에 갇혀버린 꼴이었다. 권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15년간 그를 쫓았지만 그 거대한 부패의 고리는 상상 이상으로 단단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 그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물을 심판하기 위해 법의 수호자가 되려 했지만 그 법은 이미 괴물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규칙대로 싸울 수 없다면 권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돼.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뇌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야. 유진은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갈 수 없다면 강대석 스스로가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을 역이용하여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야 했다. 증거는 법정에서 쓰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어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증명하려는 자들이 아니었다.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한유진과 권지훈은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 정교한 덫을 설계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들의 비밀 연구실은 이제 거대한 심리전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목표는 강대석 회장의 법적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하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대석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해요. 유진이 작전보드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그는 평생 성공만을 거듭해왔어요. 그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오만함이에요. 그녀는 강대석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다. 특히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진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똑똑함에 취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완벽한 미끼가 필요하죠. 그 미끼는 바로 유진 자신이 창조했고 강대석이 그토록 탐냈던 신약 기술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권지훈이 확보한 TK그룹의 서버 백도어를 통해 그들이 훔쳐간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직접 침투하여 조작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내가 그 데이터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둘 거예요. 유진이 설명했다. 일반적인 검사 과정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지만 업체완, 최종 생산 단계에서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종류의 오류죠. 그리고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바로 이 기술을 처음부터 창조한 저 자신뿐이도록 만들 거예요. 권지훈은 그녀의 계획에 담긴 엄청난 리스크를 즉시 알아차렸다. 만약 침투 과정에서 흔적이라도 남긴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성공에 대한 확신을 보았다. 내가 길을 열지 당신에게는 딱 10분의 시간이 주어질 거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날 밤 그들의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권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질주했다. 그는 TK그룹의 다중 방화벽을 뚫고 감시 시스템을 교란하며 유진을 위한 아주 짧고 은밀한 통로를 만들어냈다. 지금이야.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그 통로를 통해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의 눈앞에 자신이 피땀 흘려 완성했던 연구 데이터가 펼쳐졌다. 강탈당한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난 듯. 단 분노와 슬픔이 잠시 스쳤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신들린 듯 움직였다. 그녀는 수만 줄의 코드와 화학식 속에서 단 하나의 분자 결합 구조를 미세하게 비틀었다. 그것은 전체 구조에서 보면 너무나 사소한 변화여서 시스템의 자동 오류 감지 프로그램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작은 비틀림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최종 화합물이 특정 온도와 압력해서 불안정해지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다. 그녀는 마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보이지 않는 실핏줄을 건드리는 것처럼 정교하게 작업을 마쳤다. 9분 30초가 걸렸다. 됐어요. 그녀의 말과 동시에 권지훈은 모든 접속 흔적을 지우고 통로를 닫았다. 그들은 유령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사라졌다. 이제 미끼는 설치되었다. 하지만 맹수가 미끼를 물게 하려면 그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했다. 다음 단계는 강대석의 목에 시간을 재는 초시계를 거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유럽에 있는 자신의 옛 정보원을 움직였다. 며칠 뒤 스위스의 유력 제약회사가 프로젝트 키메라와 거의 동일한 효능을 가진 신약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 정보는 조작된 임상실험 보고서와 가짜 내부 자료까지 곁들여져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다. 그리고 권지훈은 그 정보를 강대석이 자신의 정보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한 인물에게 흘렸다. 강대석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는 불같이 노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해왔지 자신이 먼저 빼앗기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그였다. 그는 즉시 프로젝트 키메라 팀을 소집하여 개발을 서두르라고 닥달하기 시작했다. 비밀연구소의 서민준 박사와 연구팀은 혼란에 빠졌다. 회장의 독촉에 따라 생산 프로토콜을 서둘러 진행했지만 마지막 안정성 테스트에서 계속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한데 결과물은 미세하게 불안정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유진이 심어놓은 교묘한 함정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쓸모없는 놈들, 강대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스위스 경쟁사의 신약 발표일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자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날갯짓도 못하고 있었다. 그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팀의 무능함을 탓하며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오만함이 마침내 고개를 든 것이다. 권지훈의 감청장치에 강대석의 목소리가 잡혔다. 당장 보안시설을 준비해. 내가 직접 가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최종 공정을 지시하겠다.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핵심 인원만 소집하도록 해. 외부에는 일절 알려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유진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대석은 미끼를 물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만 모아놓고 자신들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릴 무대가 될 터였다. 완벽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대석 회장이 소집한 비밀 회의 장소는 그의 개인 별장 지하에 위치한 첨단 벙커였다. 외부에는 평범한 와인 저장고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두꺼운 강철문 뒤에는 외부의 어떤 감청이나 추적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보안 공간이 있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자 가장 추악한 비밀들이 논의되는 성역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역은 그의 무덤이 될 예정이었다. 무거운 테이블 주위로 강대석의 핵심 측근들이 모여 앉았다. 겁에 질린 표정의 아들 강민호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인 서민준 박사, 그리고 10년 전 김진태 사건을 덮어주었던 부패경찰의 상징 최만식 고문까지. 그들 모두 긴장한 채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대석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벙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같은 시각 그곳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비밀 연구실. 한유진과 권지훈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벙커 내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는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회의실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권지훈이 몇 주에 걸쳐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환기구를 통해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보내오는 영상이었다. 모든 녹화 장비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이런 무능한 것들, 강대석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유럽 놈들이 신약을 발표하는 게 코앞인데 고작 이깟 사소한 오류 하나를 해결 못해서 내 발목을 잡아. 그의 고함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서민준 박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데이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럼 결과물이 왜 이 모양이야? 변명이라도 해봐, 서 박사. 강대석이 서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서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분자 구조상으로는 완벽한데 알 수 없는 변수가 최종 안정성을 흐트러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강대석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알 수 없는 변수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강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민준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을 듯 위협했다.
내 죽은 친구 김진태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놈은 적어도 자기가 뭘 하는지는 아는 놈이었지. 내가 그놈 연구실에 불을 질러 모든 걸 통째로 가져와 내 놈 손에 쥐어줬는데 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그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그녀의 두 눈이 커졌다. 불을 질러 모든 걸 통째로 가져와.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김진태 박사를 죽이고 그의 연구를 훔쳤다는 살인자의 고백.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권지우는 표정 변화 쇠와 없이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재차 확인했다. 덫은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대석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이번에는 최만식 고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고문, 당신은 그때 일처리 하나는 깔끔하게 잘했잖소. 연구실 화재를 단순 사고로 위장해서 아무도 의심 못하게 만들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능한 셔터맨들만 내 주위에 모여 있는 거냔 말이야. 그는 자신의 범죄를 질책의 도구로 사용하며 공범자들의 목을 조였다. 최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회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그의 변명은 강대석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강대석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 강민호를 노려보았다. 민호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비겁한 모습에 강대석의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민호를 향했다. 내 놈은 그 한유진이라는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 애송이 같은 년을 구슬려서 결혼식장까지 끌고 오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우리가 그 회사 서버에서 핵심 데이터를 다 빼내고 나서 결혼 첫날 밤에 스캔들을 터뜨려 완벽하게 매장시키려던 계획이 다 뭐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 약 때문이었잖아.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그의 입에서 그동안 유진과 지훈이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모든 범죄 사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한유진을 향한 계획적인 접근 데이터 절도, 그리고 결혼식을 이용한 파렴치한 함정까지. 그는 자신의 안전한 벙커 안에서 자신이 거느린 공범자들 앞에서 자신의 위대했던 범죄 서사실을 스스로 읊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마침내 그를 집어삼킨 것이다. 모니터 너머에서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그를 심판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대한 처절한 희열의 눈물이었다. 강대석은 자신의 독백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한다. 스위스 놈들에게 이 황금알을 빼앗길 수는 없어.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이미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권지우는 모든 자백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파일을 즉시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버와 안전한 외부 서버로 동시에 백업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다. 결코 지울 수도 훼손할 수도 없는 완벽한 증거. 15년간 그를 쫓아왔던 기나긴 추적의 끝이 보였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이다. 그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끝났어,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났다. 강대석의 시간은,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벙커 안의 범죄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강대석의 자백이 담긴 녹화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부패와 범죄로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한유진과 권지우는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리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단 한 번의 폭발로 강대석의 모든 뿌리를 뽑아버려야 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권지우는 강대석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방검찰청 소속의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독사라는 별명의 임정의 검사였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로 유명했다. 권지우는 자신의 옛 신분을 이용해 극비리에 임정의 검사와 접촉했다. 임 검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권지훈이 제시한 녹음 파일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한 것이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고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모든 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한유진은 언론을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강대석의 입김이 닿지 않는 외신 소속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연락했다. 그녀는 기자에게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을 넘기며 특정 시간에 맞춰 기사를 터뜨려 달라고 요청했다. 임정의 검사의 수사팀이 강대석의 벙커를 급습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법적인 심판과 여론의 심판이 동시에 내려지도록 작전 당일 새벽 수십 명의 특수 수사관들이 강대석의 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은 한 점의 소음도 없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별장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벙커 안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던 강대석과 그 일당은 자신들이 이미 거대한 덫에 갇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꼼짝마 검찰이다. 특수 수사관들이 벙커의 강철문을 폭파하고 순식간에 내부로 진입했다. 잠과 술에 취해 있던 강대석과 그 일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완전한 절망이었다. 자신들의 성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놈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강대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최만식에게 소리쳤다. 최고문 뭐해? 당장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하지만 최만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충격 단독 TK그룹 강대석 회장 살인 교사 및 기술 탈취 혐의. 비밀회의 자백 녹취록 공개.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기사에는 강대석이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침 뉴스 프로그램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강대석이 김진태 박사를 살해하고 한유진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존경받는 기업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민낯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TK그룹의 주가는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강대석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사들은 서둘러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벙커에서 끌려 나오는 강대석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수사관에 의해 저지당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라하고 분노에 찬 늙은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민호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수사 차량에 올라탔다. 한유진과 권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강대석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도 희열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권지우는 15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졌던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는 한 남자의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TK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진 성은 진실이라는 작은 파도에도 이토록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다. 강대석이 체포되자 겁에 질린 공범자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고 그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다. 밤은 끝났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TK그룹 게이트는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 강대석 회장은 살인교사 기술, 탈취 뇌물 공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민호와 최만식을 비롯한 공범자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그렇게 완전히 해체되었다. 한유진은 유진셀의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그녀는 TK그룹에 넘어갔던 회사의 지분을 모두 되찾아왔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회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유진셀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자신의 꿈인 신약 개발에 다시 몰두했다. 그녀의 연구실 불은 도시의 다른 불빛들이 잠든 뒤에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 권지우는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의 회사는 기업의 비리와 부패를 막고 제2의 강대석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과거의 복수를 끝내고 이제는 미래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가끔 두 사람은 시간을 내어 만났다. 더 이상 작전을 짜는 긴장감 넘치는 파트너가 아니었다. 함께 지독한 전쟁을 치러낸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친구로서였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정의되지 않은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유진이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 쥐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권지훈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낸 건 한유진 씨 자신이야. 나는 그저 당신이 가리킨 방향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악은 심판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주인공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깊숙이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연구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일을 마친 뒤 잠긴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강민호와 그녀의 이름이 나란히 금박으로 새겨진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결혼식 청첩장이었다. 그녀는 청첩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청첩장을 만지는 그녀의 손끝에서 시간은 거꾸로 흘러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갔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비 내리는 밤이었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항구의 낡은 창고. 지금의 비밀 연구실이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된 진짜 첫 만남의 장소였다. 그곳에는 젊은 유진과 지금보다 더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권지훈이 마주 서 있었다. 내일이면 강대석이 미끼를 물 겁니다. 젊은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내 기술을 훔치기 위해 결혼 첫날 밤에 나에게 약을 먹이고 스캔들을 조작할 계획이에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그녀의 말에 권지훈이 물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유진은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창고 안에 울렸다. 강대석이 내 아버지 김진태 박사를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날부터 나는 이 날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이 아닌 불꽃 같은 증오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랬다. 10년 전 강대석에게 살해당한 비운의 천재 과학자 김진태는 바로 한유진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복수를 위해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미완성 연구를 필사적으로 완성시켜 그것을 미끼로 강대석에게 접근했다. 강민호와의 결혼은 그 거대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열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나는 강대석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아요. 그는 탐욕스럽고 오만하죠. 그는 반드시 내 기술을 훔치려 할 것이고 가장 추악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짜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여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만들 계획이었다. 권지훈 씨,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 내 옆에 있을 낯선 남자 역할. 그리고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나와 함께 싸워줄 유일한 사람.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당신 역시 강대석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바로 권지훈을 고용한 의뢰인이었다. 모든 판은 그녀가 처음부터 짜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 유진은 청첩장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냥의 설계자이자 가장 완벽한 포식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괴물이 세운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렸다.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던 차가운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그것은 단순히 되찾은 아침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피와 눈물 그리고 지독한 지혜로 쟁취해낸 완벽한 새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